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 변경록 이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골든 크로스를 달성을 했는데요. 골든 크로스 달성함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성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이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여러 가지 체질 개선이 여러 군데서 관측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내용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시장이 좀 조정세를 거듭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해당 기사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선물 거래소, 벡트 같은 데서 기관이 지원하는 선물 옵션 거래를 이미 지원하고 실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선물 거래소가 오픈되지 않았죠. 정식으로는요. 글로벌 대형 거래소, OKEX나 바이낸스, 후오비, 비트맥스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량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평균 기준에서 월간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1 빌리언 US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연초 들어서 한 4 빌리언 US 달러, 한 5조 원 정도로 4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시장에 사실 어떤 동력을 주는 것이 거래량 증가로 제일 처음 관측이 되는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이번 상승이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얼마 전에 CFTC 시카고 상품 옵션 거래소 거래위원장이 연내로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오픈할 예정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비트코인 다음으로 제도권에서 채택하는 선물의 기준 상품이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커질 요인은 꽤 커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기사 좀 살펴보면요. 제가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많이 봐야 된다. 체질 개선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를 많이 봐야 된다. 그 근거가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블록체인 씬에서 지금 이 펀더멘털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조했던 게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지갑수라든지 트랜잭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이번 상승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개발사인 컨센시스가 직접 개발한 이더리움의 지갑이자 어떤 어플리케이션 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활용한 어떤 디앱들, 그게 거래소가 되었던 아니면 게임이 되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깔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마스크인데요. 메타마스크 유저가 100만을 돌파했다. 단기에 좀 급증해서 100만을 돌파했던 기사가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메타마스크 내에서 트랜잭션도 일평균 40만 건 정도에서 80만 건 정도로 단기에 급속히 늘고 있거든요. 이런 펀더멘털 개선이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강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여집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이더리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내용을 강조를 좀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더리움 관련된 기사들 제목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더리움을 저평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실수일 수 있다.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많이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거도 다양한 데서 찾고 있는데 요 해당 기사의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어쨌든 지갑수, 액티브한 어드레스 수를 쫓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사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연초들 대비했을 때 액티브한 지갑 개수가 26.7% 증가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자체도 20% 정도 증가했다. 예. 그 다음에 가스 유즈 자체도 작년 9월 이후에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있는 거는 어쨌든 액티브한 어드레스, 그러니까 활성화된 지갑수라고 할 수 있겠죠. 활성화된 지갑수가 이더리움의 가격과 7일 이동평균선을 그려봤을 때 매우 유사한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지갑 개수가 더 활성화된다면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보다 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는 기사입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설득력 있는 기사로 보여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지금 이더리움이 사실 어떤 두 번째 국면에 맞았어요. 이더리움이 과거에 많이 상승했었던 2017년에는 ICO를 많이 하면서 ICO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많이 차용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이용도가 올라가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ICO의 디맨드는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쓰는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적해 드렸듯이 디파이, 탈금융화 모델에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예금이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파생 상품들을 투자하는 메인넷으로서 이더리움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이더리움의 새 수요처가 강하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을 통해서 거래되는 전체 트랜잭션 그 금액 가치 기준에서 실제로 이더리움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는 절반 정도가 좀 안 됩니다, 실제로. 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전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뭘까요? 보면은 이거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USDT,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 다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게 실제 절반 이상입니다. 언제부터 증가했을까요? 네, 2019년 지금 증가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지난주에 제가 지적해 드렸듯이 디파이의 대표적으로 점유율을 60% 정도가 메이커다오 팀이 가져가고 있고 메이커다오 팀의 기초가 되는 그 어떤 컬렉트럴은 다 이더리움이거든요, 사실은. 일부 다른 자산이 편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ERC20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기초가 되는 자산들입니다. 때문에 디파이, 당분간은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수요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예전에 ICO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었다면은 지금은 디파이 모델에서 오는 이더리움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연관해서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이더리움으로 처리되는 트랜잭션의 25% 정도가 테더, 아까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더로 인해 처리가 됐고요. 45%가 사실은 보시면은 디파이 모델로 처리된 게 45%, 절반 이상, 절반 좀 안 되는데 테더하고 더하면은 70%니까 거의 절반 되죠. 나머지 30% 남짓이 대부분 진짜 순수 이더리움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의 수요 창출을 이뤄내는 것은 분명히 디파이가 맞습니다. 근데 디파이가 지금 초창기 성장 국면이고요. 향후 매우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세컨 국면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핵심 근거죠. 다만 제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려나 여러 가지 중립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마인드 갭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더리움이 디파이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요가 아직 이더리움 가격에 그렇게 반영된 건 아니다. 이건 해석하기 좀 따라 다른데요. 이후에 반영될 거다 하는 논조로 사실 나온 기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 지금 이더리움으로 그 디파이라는 그 금융을 쓰기 위해서 이더리움으로 디파짓하는 것의 이더리움 예치율과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그렇게 아주 높은 상관관계로 비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고 그게 수요로 연결되는 데에 어떤 래깅, 어떤 시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6개월이나 1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직 비례되는 단계는 아니다. 분명히 팩트는 그렇다는 것을 좀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연초 들어서 비트코인이 1, 2월 2달 동안 한 40% 가까이 증가를 했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들, 어떤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트렌드가 어떤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반감기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비트코인을 지갑에 100개 이상 갖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기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더 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랜잭션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고래 투자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00개 이상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에 비트코인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이 더 올 거다 하는 추측이 더 어떤 강한 뒷받침을 받고 있죠. 이더리움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POW 방식으로 채굴이 되죠. 때문에 채굴자들의 보유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더리움은 블록 생성할 때마다
예전에는 3개의 이더리움이 이제 채굴 보상을 주어졌는데 지금 2개씩 주어집니다. 그러면 채굴자들이 해당 그 보상받은 이더리움을 바로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수익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의사 판단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최근 트렌드를 여기 보면은 요쪽 지금 뭐 축 때문에, 과거 축 때문에 조금 조율이 어려운데요. 요쪽 트렌드를 보시면, 자, 2019년, 20년이죠. 여기가 18년, 17년 정도 되겠죠. 꾸준히 이더리움 전체 마이너들은 채굴한 이더리움, 블록 보상받은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모아가는, 누적적으로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어쨌든 이더리움의 어떤 대형 투자자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모델, 보유하고 있는 트렌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난주 이더리움의 상승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이 기사는 가장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고 판단했던 게 그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좀 얻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거래하실 때 대부분 뭐 다양한 거래소를 쓰지만 어쨌든 마켓 점유율 순으로 뭐 빗썸이나 업비트가 많이 노미네이트가 되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별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하는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어느 국가가 제일 큰지 아시나요? 미국입니다. 실제로 채굴이나 보유 기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꽤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거는 사실 실제 관측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트레이딩은 뭐 깨끗한 거래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한 40% 정도를 미국 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17년 저희가 대단히 큰 불장이 왔을 때 트랜잭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비중이 최대 20%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 밑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 한 40% 정도의 볼륨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미국 시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USD 달러를 입금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거든요. 뭐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많지 않은데 대부분의 가장 큰 점유율을 코인베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 영향력이 절대적이고요. 여러분 투자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것만으로도 100%, 200% 단기에 아주 급등하는 현상을 과거부터 많이 보여왔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코인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코인베이스에서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 USD 달러 법정화폐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반감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사고 싶으니까 일종의 포모, 그러니까 내가 안 사고 올라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법정화폐를 많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더리움 자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다른 거래소보다 이더리움의 자산이 한 1.5불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은 일종의 아비트리지 거래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걸 해지하기 마련인데요. 사실은 단기에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이더리움 하나의 화폐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 갭이 빨리 안 채워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왜 단기에 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사려고 했을까요? 왜 아까 마이너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안 팔고 이거 더 장기적으로 좋게 봤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잠깐만요. 요걸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앞 단계에서는 제가 어떤 펀더멘털리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투자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왜 아까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이런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걸로 좀 간접적으로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바이낸스 기준이라 앞에 차트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 차트를 쪄렸는데 이거 광고성 그것 때문에 좀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를 제가 그려볼게요. 이 앞에가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려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자, 저희가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가 언젠지 아시죠? 2017년에 가장 핫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2017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다, 꽤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랐죠. 네. 또 반감기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 7월이 반감기였는데요. 반감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봤을 때 반감기 이전 그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점진적인 상승을 했다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기준에서 비트코인보다 이 메이저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뭐 최소 10배 혹은 뭐 2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비트코인을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에 갖고 있는 포지션 외에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미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과거에 어쨌든 저희가 히스토리컬한 어떤 차트를 봤을 때 그 경험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가격은 사실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따로 매도를 하지 않고서는요.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만 사면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페어되어 있는 알트코인은 다 같이 똑같이 오릅니다.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요. 때문에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갖고 수익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들도 사실은 비트코인의 지금 시총이 2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의 시총이 한 300억 달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이 더 작은 법정화폐 유입에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의 큰 배수에 투자해서 올라간 수익을 다시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때문에 지금은 메이저 알트 중에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되는 좋은 알트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자금이 일종의 넘김 효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큰 모멘텀이 있죠. 지난주에 잠깐 나왔지만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은 이더리움은 POW 채굴 방식이라 그냥 스테이킹의 수요가 없이 시장에 그냥 흩뿌려져 있지만은 2.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당 노드당 32개의 이더리움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걸 스테이킹 하면은 연간 1%에서 뭐 최대 10% 이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컨센서스가 정해지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연간 스테이킹 수익률을 추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다들 스테이킹해서 일종의 적금처럼 넣어놓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시장의 유통량이 그 스테이킹 하게 되면 잠기게 되고요. 잠기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가격에도 작은 어떤 법정화폐 유입에도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 다른 메이저 알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트론이라든지 테조스, 그다음 코스모스, 뭐 네오, 큐텀 뭐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POS나 DPoS 방식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가 있는 애들입니다. 이 가 있는 애들이 토탈 전체 유통되는 해당 코인 중에 시스템에 잠겨 있는 메인넷에 스테이크 돼 있는 레이쇼를 보면요. 전체 중에 트론은 한 20% 정도, 테조스 77%, 그다음 코스모스 50%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게 한 1억 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POS로 전환하게 되면은 미니멈 20%, 맥시멈 한 80%까지 말 그대로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1억 개 중에 한 2천만 개, 많게는 한 8천만 개까지 잠길 수 있다면 나머지 유통량은 아주 극도로 감소하겠죠.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이 POS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메인 어떤 토큰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에도 관련된 소식이나 이슈가 될 것들 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 이외에는 이더리움도 관심 있게 저희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모스가 72%네요.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봤네요. 네, 최대 한 80%에서 최소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